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했다고 해서 모두가 비용 처리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청년들 최종만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 개인사업자가 500만 이상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집에다 하셔도 돼요. 시설 설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 업종이 아니라고 하면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하면 그렇게 해줍니다. 청년들 창업 감면 세액공제라고 해서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거든요. 이건 엄청난 혜택이에요.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업종을 선택하게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 선택할 때가 많거든요. 실제 사례로 저희 고객 중에 제조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전자상거래로 해서 팔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전자상거래업을 등록 안 했기 때문에 가산세가 나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한 가지만 선택하지 마시고 향후 사업이 확대될 걸 생각해서 미리 선택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는다면 신고 때마다 카드사에 들어가서 엑셀로 다 사용 내역을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다운로드 받은 걸 또 세무사한테 넘겨야 되는 거죠. 이런 거 되게 번거롭거든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이런 절차 하나도 필요 없고요. 그때그때 부가세 신고 때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는 아니지만 반드시 하셔라.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했다고 해서 모두가 비용 처리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뻥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모든 카드 사용 내용 중에서 사업과 관련된 것만 발라서 비용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용 계좌 등록이 있는데요. 원래는 의무 등록자가 있어요. 국세청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야, 너 복식부기 의무자야. 그래서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라고 하는데 대부분 기한을 놓쳐서 불리한 것들이 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할 때 그냥 홈택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무가 되었을 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예 처음부터 하셔라. 우리가 돈을 주고받을 때는 항상 그림자가 따로 다니는데 이 그림자를 세법에서는 적격 증빙이라고 해요. 첫 번째로 세금계산서, 그 다음 계산서, 그 다음 신용카드 영수증, 네 번째 현금 영수증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수취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돈만 주고 안 받아요. 그러면 나중에 절대로 비용 처리할 수 없습니다. 증빙을 모으고 받고 관리하는 습관을 꼭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직원한테 월급을 주는 거죠. 200 주기로 했다고 해서 200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직원한테 줄 때는 국세청은 몰라요. 그럼 국세청이 알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세금을 떼고 사대보험을 떼고 원천세라고 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만 지급하고 이런 처리 하나도 안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희는 가족과 같이 일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죠? 이런 질문을 하는데 세법은 굉장히 큰 원칙이 있습니다. 실질이냐 진짜냐 이게 원칙이에요.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실질이면 인정됩니다. 그래서 와이프든 어머님이든 도와줬다고 하면 이걸 반드시 급여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세금을 절세해야 됩니다. 1년은 1월부터 12월 달까지잖아요. 이때 두 번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1월부터 6월까지에 대해서는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고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돼서 그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하죠. 소득세는 언제 하냐? 1월부터 12월까지 돼서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소세 신고를 하고요. 매출이 좀 높다. 5월 달에 신고하지 말고 성실 신고라고 해서 이 부분은 6월 달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월 인건비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원천세 신고라고 해서 세무사무소는 매월 인건비에 대해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요, 어떤 절세 방법을 아는 것보다 절세 습관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나중에 절세가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증빙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청첩장이라든가 돌잔치라든가 부고장 오면 10만원씩 5만원씩 20만원씩 보내잖아요. 청첩장, 돌잔치, 문자도 좋습니다. 카카오톡도 좋습니다. 캡처 떠도 좋습니다. 하나하나 모아두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간이 영수증도 있으면 꼭 모아두고요. 만약 100만원어치 증빙을 모아뒀다 그러면 이거는 종이 아니에요. 35%의 세율을 부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100만원어치의 증빙이 있다고 하면 이건 35만원짜리 돈인 거예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는 법인사업자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내용들을 열심히 준비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